안녕하세요. 경영지도서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통계계산 16번째 문제 이원 분산 분석의 블록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블록 디자인 이거를 살펴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조 자체는 랜덤 디자인하고 똑같습니다. 요인이 1이 있고 2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셀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인이 하나 있고 여기도 요인이 하나 있고 데이터 셀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똑같다. 구조 자체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손으로 계산을 할 때, 즉 교육 방법 간 차이가 나느냐, 학생 간 차이가 나느냐, 교육 방법 간 차이가 나느냐, 강사 간 차이가 나느냐. 자, 손으로 계산할 때는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랜덤 디지든 랜덤이든 블록이든 간에. 자, 그런데 이 블록 디자인의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여기는 지금 학생 9명의 점수를 이렇게 무작위로 각 셀에 할당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 간에 만약에 학업 능력에 편차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아마 이 강사 간의 차이 또는 교육 방법에 관한 차이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학생 간의 편차를 이렇게 블록으로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학생들 간의 편차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학생들 간의 편차를 분석을 하게 되면 이 교육 방법에 따른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블록입니다. 따라서 그 통제를 하려고 하는 요인을 블록으로 갖다 놓고 나머지 이 연구자가 관심 있어 하는 요인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 방법이 이 블록 디자인이에요. 따라서 이 블록 디자인은 블록으로 뭐를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연구자가 관심 있어 하는 요거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한 차이는 관심이 없습니다. 연구자가 관심 있어 하는 그 궁극적인 차이는 이거에 대한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파악하는 게 연구자의 주된 관심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 가설을 교육 방법에 따른 차이가 나냐 안 나냐 가설을 하나만 설정을 합니다. 통상 이것도 가설을 설정해도 돼요. 그런데 연구자의 주된 관심은 얘가 아니라 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설을 통상 하나만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가설을 두 개를 설정을 했죠. 교육 방법에 따른 차이가 나느냐 강사에 따른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두 개를 설정했는데 여기서는 통상 하나입니다. 이것도 설정해도 되긴 돼요. 그런데 연구자의 주된 관심사항은 이거기 때문에 가설을 하나만 설정을 하고 이거에 대한 교육 방법에 대한 그 차이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게 블록 디자인이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요인 반복 측정 디자인은요 보시면은요 학생 한 명에 대해서 1, 2, 3 반복적으로 계속 측정을 한 거죠. 따라서 이 블록 디자인하고 반복 측정 디자인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다만 뭔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요 SPSS로 돌릴 때 SPSS에서는 이 학생들 간의 편차가 빠져요. 그 얘만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살펴볼 텐데 손으로 계산하는 거는 다 똑같다. 다만 SPSS로 돌릴 때 통계 팩시로 돌릴 때 반복 측정으로 집어넣게 되면은요 일단 데이터 집어넣는 것 자체가 달라요. 이때 집단 내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집단 간 디자인이죠. 이거는 집단 내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입력하는 방식이 다르고 데이터가 입력하는 게 데이터 들어가는 게 다르다 보니까 결과도 살짝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인 디자인하고 이 요인 반복 측정 디자인은 따로 다음 시간에 따로 살펴볼 텐데 이거 지금 오타가 아닙니다. 예, 이거 지금 중복해서 이렇게 갖다 놓은 건데요. 예, 왜 이렇게 중복해 놨는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록 디자인이죠. 블록 디자인 보시면 자동차 연비 측정을 위해서 6명의 운동자가 3개의 자동차를 운전한 1리터로 운행한 거리를 측정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실험 설계의 이유를 설명하고 가설을 설정해라. 분산 분석표와 가설 검증을 수행해라. 이건데 운전자 1, 2, 3, 4, 5, 6 총 6명의 운전자가 3개의 자동차를 가지고 각각 이렇게 반복 측정했죠. 때문에 이거는 1요인 반복 측정 디자인하고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그리고 블록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블록 디자인하고 일요인 반복 측정 디자인은 그냥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틀린 게 아닙니다. 운전자의 개인별 운전 습관에 따라서 연비의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을 했다. 그래서 운전자를 블록으로 지정하여 보다 세밀하게 차종별 연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를 하는 게 이게 블록 디자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랜덤 디자인으로 하게 되면은요, 운전자의 성향이 각 셀의 무작위로 할당이 되게 되죠. 따라서 연비 차이가 세밀하게 분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블록 디자인에서는 운전자 성향을 분석에 포함시켜 가지고 운전자별 연비와 차종별 연비를 모두 분석을 하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 연구자의 주된 관심은 운전자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 차종별 연비 차이에 따른 변동이다 이겁니다. 뒤에 가가지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다시 살펴볼 텐데, 이 이학식 교재에는 이게 슈퍼마켓 사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마켓 사례하고 이 운전자 사례, 이 운전자 사례는요, 이영훈 교재에 들어가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영훈의 통계이론과 응용이라는 그 교재에 들어가 있는 사례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 이학식의 SPSS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사례가 슈퍼마켓에 따른 사례가 있어요. 따라서 이 사례를 보시면서 블록 디자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랜덤 디자인하고 그것만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계산하는 거는 똑같아요. 먼저 가설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가설 차종에 따른 연비 차이가 있다 없다, 이 가설을 일단 하나 세우죠. 그리고 두 번째도 이 운전자에 따른 그 편차가 있다 없다, 이거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설정하지 않아요. 설정해도 됩니다. 근데 통상 설정을 하지 않아요. 왜 설정을 안 한다고요? 연구자의 주된 관심은 이거에 의한 차이가 주된 관심이지, 연구자에 의한 차이는 주된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셀당 관측치가 한 개씩 나왔죠.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상호작용 가설은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랜덤 디자인은 가설이 2개, 블록 디자인은 가설이 하나가 나온다는 거. 예, 이게 왜 하나가 나오는지 그거를 잘 살펴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분석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랜덤 디자인 그 분산 분석표 작성하는 거 봤었죠. 똑같습니다. 손으로 계산하는 거 똑같아요. 예, 뭐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총변동, 예, 총변동의 제곱합은 얘 빼기 얘 제곱, 얘 빼기 얘 제곱, 얘 빼기 얘 제곱, 이거 다 하면 돼요. 그래서 138이 나왔고, 그 다음에 sum of square between the group인데, 여기 k, 이거를 k로 하든 h로 하든 i로 하든 j로 하든 이거는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요거는 그 교재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큰 상관이 없고요. 참고로 여기서 k라고 쓴 거는 여기 현대 이 차종입니다. 그리고 h라고 쓴 거는 요 운전자예요. 따라서 이 차종과 집단 변동의 제곱합은 23 빼기 23.17이죠. 이게 총 6개, 관측지가 6개니까 앞에 6을 곱해주고, 마찬가지로 20 빼기 23.17의 제곱 곱하기 6, 그 다음에 26.5 빼기 23.17의 제곱 곱하기 6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야죠. 예, 이거 5차 제곱합 하려면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운전자 변동의 제곱합을 계산하려면 23.33 빼기 23.17, 그리고 이러한 관측지가 몇 개가 나왔어요? 3이나 3개 나왔죠. 그래서 앞에다 3을 곱해줍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 있어요. 예, 그러니까 23.0 빼기 23.17에 제곱해놓고 23.0이라고 하는 이 평균치의 관측치가 총 몇 개예요? 6개죠. 그래서 앞에다 6 곱해줍니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는 이걸 앞에다 3으로 곱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거 운전자는 23.33 빼기 23.17의 제곱, 그리고 요 23.33이라는 평균이 몇 개의 관측지에서 나온 평균입니까? 3개의 관측지에서 나온 평균이죠. 그래서 앞에다 3을 곱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앞에다가 6을 곱해주고 3을 곱해주고 이거 헷갈려가지고 틀리시는 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제 그 차종에 대한 제곱합은 이렇게 되고 운전자에 대한 제곱합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은 5차 제곱합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유도도 이거 차종이 3개죠. 운전자가 6명이죠. 예, 마찬가지로 5차도 이렇게 되고요. 예, 이제 더 이상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제 눈으로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손으로 직접 풀어 보시면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직접 손으로 풀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평균 제곱합은 얘 나누기 얘고, 예, 그리고 또 얘 나누기 얘 나누기 얘 이렇게 되죠. 그래서 평균 제곱은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차종에 대한 f 값은 63.50 나누기 0.567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운전자에 대한 제곱합은 1.067 나누기 0.56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분산 분석표는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분산 분석표 다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가설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만들어졌죠? 가설 검증.
예, 똑같습니다. 통상 얘는 설정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 운전자는 통상 이거 다 빼도 됩니다. 다 빼도 되는데 참고로 여기서는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를 집어넣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분자 자유도는 각각 2와 5죠. 분자 자유도 2와 5입니다. 그리고 분모 자유도는 10이에요. 따라서 이 차종에 대한 기각력은 인격값이 4.10이니까 4.10 이상이고 운전자의 이거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정 통계량은 112.06이 나왔죠. 따라서 이 112.06은 4.10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H제로를 기각을 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 결론을 가지고 이제 SPSS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SPSS에서 보시면은요, 여기 운전자의 F 값이 1.882고 차종의 F 값이 112.057. 아까 손으로 계산하는 거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의 확률은 이게 운전자는 0.185 높게 나왔어요. 예, 차종은 낮게 나왔어요. 따라서 운전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차종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고요. 운전자의 P밸류가 0.185로 나왔죠. 예, 0.185로 나오는데 즉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만약 이게 유의하게 나왔다면 랜덤 디자인은 부적합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게 만약에 이 F값이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운전자발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운전자마다 운전 습관이 달라가지고 연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운전자마다 연비가 천차만별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운전자를 무작위로 할당을 해가지고 어떤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분석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심한 운전자를 블록으로 지정을 해서 운전자의 편차를 통제를 한 상태에서 차종 간의 연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이 블록 디자인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에타 제곱값은 0.957로 나왔죠. 여기 차종에 대한 부분에타 제곱값은 0.957이기 때문에 효과 크기가 충분히 높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집단 간 디자인의 SPS 분석은 동일 집단 내 비중이 상이하다. 요거는 요 반복 측정은 뒤에 가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아마 사례가 이 뒤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SPSS로 이제 결과한 거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다중 비교 살펴봐야죠. 예, 어떤 차이가 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여기 지금 운전자별 차이가 이렇게 먼저 운전자별 차이를 먼저 보세요. 이 기술 통계량 볼 때 운전자별 차이를 첫 번째 운전자 22, 두 번째 23, 세 번째 운전자 23, 네 번째 24, 23, 23.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요, 요 네 번째하고 첫 번째 운전자만 조금 차이가 나지, 나머지 운전자끼리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운전자 간 차이는 별로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여기 SPSS 결과로 봤을 때, 여기 운전자의 유의 확률이 0.185, 즉, 운전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이 기술 통계량을 봐도 운전자 간에는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기술 통계량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차종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차종은 현대는 23이 나오고 삼성은 20이 나오고 기아는 2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0, 23, 26 요렇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시면 이것만 봐도 이 삼성하고 기아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삼성, 현대가 차이가 나느냐? 그리고 기아와 현대가 차이가 나느냐? 요거는 조금 아리까리해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분석을 요 다중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별표가 붙어 있어요. 유의확률이 전부 다 빵빵빵이에요. 아, 이거 차이가 나는 거구나. 예, 이 차이는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거구나. 즉, 세 가지 차종 현대, 삼성, 기아가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구나. 여기 동일 집단군 분석을 봐도요. 삼성과 현대와 기아가 서로 이렇게 집단이 서로 다른 집단이구나라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모두가 다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집단도 이 세 개의 집단이 다 서로 다른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따라서 운전자 간에는 차이가 없지만 차종은 세 가지 차종이 모두 다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똑같은 문제 한 번만 더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4개의 슈퍼마켓을 선정하여 3가지 디자인의 비누를 진행한 후에 매출을 측정을 했다. 그래서 슈퍼마켓 1, 2, 3, 4 4개의 슈퍼마켓에 대해서 디자인 A, B, C 그래 놓고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자, 이게 2학식의 SPSS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그 사례예요. 보시면 아까 운전자하고 똑같습니다. 이 슈퍼마켓도요. 슈퍼마켓이 어디에 위치했느냐 그리고 슈퍼마켓의 규모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슈퍼마켓별로 이 고객 흡입력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마켓별로 찾아오는 고객 숫자도 다르고 내방하는 그 내방객 수도 다를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슈퍼마켓을 그냥 무작위로 갖다 놓고 매출을 측정하면은 제대로 측정이 안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슈퍼마켓을 이렇게 블록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요 세 가지 디자인별로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는 게 이게 블록 디자인이에요. 예, 참고로 요거는 2학식 교재에 들어가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슈퍼마켓의 위치, 서비스, 영업력 등에 따라서 매출의 차이가 날 것으로 연구자는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슈퍼마켓을 블록으로 지정하여 보다 세밀하게 디자인별 매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이게 블록 디자인이다. 그리고 가설은요, 디자인에 따른 차이, 요거는 가설을 설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슈퍼마켓에 따른 차이도 가설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연구자의 주된 관심사항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 설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제곱합을 계산하는데 이 제곱합 계산하는 거 이제는 이거는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요것만 요 4 들어가고 3 들어가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sum of square between the group에서 디자인별 집단 간 변동 제곱합입니다. 그러면 9.75 빼기 17.67이에요. 9.75 빼기 17.67인데 요 9.75라고 하는 요 평균값의 관측치가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앞에 내가 4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26.25 빼기 17.67 그러니까 요거의 관측치가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4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이기 때문에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슈퍼마켓에 따른 집단간 변동 제곱합 그러면 24.67 빼기 17.67이죠. 그리고 이 24.67이라고 하는 요 평균값에 대한 관측치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3개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0.67 빼기 17.67이에요. 20.67 빼기 10.67인데 요 20.67이라고 하는 요 평균값의 관측값이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이래서 앞에 요거 집단간 변동 제곱합 계산할 때 앞에다가 4를 곱하냐 3을 곱하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여기서 실수 많이 합니다. 나머지는 실수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제 자유도 계산도 이제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제곱합에서 자유도를 나누면 평균 제곱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디자인별 F 값은 예 나누기 예 그리고 슈퍼마켓별 F 값은 예 나누기 예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이 가설 검정에서는 슈퍼마켓별 변동도 계산을 한 겁니다. 통상 블록 디자인은 이 슈퍼마켓은 연구자의 주된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째로 다 빼도 됩니다. 디자인만 분석을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슈퍼마켓도 같이 집어넣고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자자유도 2죠. 그리고 분모자유도 6입니다. 따라서 분자자유도 2, 분모자유도 6, 알파값 0.05니까 인계값은 5.14가 되고 5.14를 초과하면 기각력이 된다. 그런데 36.077이 나왔죠. 그 디자인별 F값이 36.007이 나왔기 때문에 5.14보다 훨씬 더 커서 H자료를 기각을 한다. 즉 디자인별 차이는 분명히 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블록 디자인까지 살펴봤어요. 블록 디자인 손으로 계산하는 거 그리고 SPSS 결과로 해석하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자, 블록 디자인하고 1요인 반복 측정 디자인하고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까지 살펴본 게 우리가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의 랜덤 디자인하고 블록 디자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게 랜덤 디자인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고 블록 디자인은 또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블록 디자인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설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랜덤 디자인과 블록 디자인의 차이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계산하는 거는 똑같아요. 랜덤이든 블록이든 똑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인류인 반복 측정 디자인, 소위 얘기해서 집단 내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거 더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